안녕하세요. 인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네요. 오늘은 말하고 싶은 책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거는 뭐 하울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책태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책태기를 벗어났는지 처음에는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나 이제 책 진짜 읽어야 되는데 요즘에 어휘력도 너무 딸리는 것 같고 뭔가 좀 재미도 없고 인생의 의미를 자꾸만 딴 데서 찾으려고 할 때 저는 책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딥한 마음으로 책을 읽어야겠다 하고 이 이북 리더기에 있는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불안의 서라는 책이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 다운받아 놨던 게. 그래서 이걸 읽어야겠다 하고 눌렀는데 카페에 앉아서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글자를 읽는데 내용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보시면 3% 읽었다고 써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시작하면 내 책태기가 정말 오래 갈 것 같다. 내가 지금 이걸 읽을 만한 그 여유가 제로다. 그래가지고 나 좀 가볍고 내가 일단 아는 작가고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김규림 작가님의 매일의 감탄력이라는 책을 밀리의 서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봤는데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분은 이제 뭘 하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나 이거 너무 좋다 이런 표현을 늘 거의 입에 달고 사시나 봐요. 업무적인 회의를 하다가 그런데 규림님은 다 좋다고 하시잖아요. 이런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와 진짜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약간 좋아하는 영화는 있지만 싫어하는 영화는 없을 정도로 웬만한 건 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거기서부터 점점 더 궁금해하면서 읽게 되고 이 매일의 감탄력이라는 이 힘이 누구나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감탄을 할 수 있다는 건 약간 긍정의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뭔가 저 스스로가 되게 좋아지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고 다 이것저것 조금씩 찔러보기만 하고 이걸 못한다고 하기에도 애매한데 이걸 잘한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재주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나는 내가 짜잘짜잘하게 뭐든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재주가 많아서 다행이다? 약간 이런 걸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느끼게 해줬던 책인 것 같아서 너무 잘 읽었어요. 너무 재밌게 읽었고 육아를 하느라 한 큐에 다 읽지는 못했는데 누군가를 계속 돌봐야 하지 않는다던가 그렇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한 자리에서 후루룩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약간 나 지금 요즘 자신감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좀 세상에 나서기 싫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 때 이거를 읽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약간 저랑 되게 비슷한 면이 많다고 느껴서 책에서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읽더라도 그럼 나도 이렇게 살아볼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만드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박선아 작가님의 우아한 언어라는 책이에요. 이거 아주 작고 귀엽죠? 이건 제가 엄마랑 아기랑 서울에서 번개 만남을 한 적이 있었는데 광화문 교보문고에 갔었거든요. 제가 20대 초중반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때 중반쯤에 정말 좋아한 작가님이 있어요. 바로 박선아 작가님이에요. 박선아 작가님의 20kg의 삶이라는 책을 시작으로 작가님의 책들을 정말 좋아했는데 이번에 인스타그램을 새로 깔고 작가님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진짜로 좋아했던 작가님 책을 오랜만에 읽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제가 읽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읽었는데 친구한테 줘가지고 저한테 없는데 이거는 제가 2년 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읽었던 거랑은 또 다르게 느껴지고 제가 요즘에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이 책이 저는 사진에 관한 책인지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작가님의 최신작을 읽어보자 하고 이거를 샀는데 이게 사진에 관한 책이거든요. 제목이 우아한 언어예요. 작가님은 사진이 우아한 언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에세이로 써 있는 건데 너무 좋더라고요. 최근에는 안 올리신 지 한 2주? 3주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유튜브도 정말 재밌거든요.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이야기하시는 것만 들어도 재밌고 그리고 또 이것도 최근에 읽은 책인데 이것도 다시 읽은 책이에요. 김소영 작가님의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인데 이거는 처음에 나왔을 때 아주 되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았던 책인데
저도 이제 사람들이 하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궁금해서 읽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멋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잊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또 육아의 난항을 겪으면서 좀 약간 육아 서적 같은 거를 좀 읽고 싶다. 근데 좀 너무 누군가 답을 내린 것 같은 책보다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걸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누진 않아도 내 생각도 들어줄 수 있는 책을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갑자기 이 책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라는 세계를 다시 사서 읽어봤는데, 아기가 이제 만 5살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멋진 책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 좋다니 하면서 너무 잘 읽었어요. 막 웃다가 울다가 아주 혼자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읽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임진아 작가님 그림도 있어가지고 더 이제 보면서 그림이랑 같이 있으니까 더 즐겁게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이제 김소영 작가님이 원래는 어린이 책 편집자로 일하셨대요. 근데 지금은 독서 교실을 운영을 하시면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책 읽는 법 수업을 하시나 봐요. 정말 보내고 싶습니다, 거기에.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제가 어렸을 때로 돌아간다면 엄마한테 그 수업에 보내달라고 쫄랐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뭔가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라고 해야 되나? 뭔가 아이를 아이답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가 작다고 해서 얘가 한 명이 아닌 게 아니지 않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너무 대단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아기는 작지만 한 명이다. 아이를 한 사람으로서 존중을 하니까 이렇게 좋은 마인드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여기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들도 너무 재미있고 그냥 이런 문장이 되게 어른한테도 많이 위로가 되는 그런 책이에요. 제가 꼭 집어서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이 특히 좋았어요. 작가님이 길을 걷다가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어떤 어린이가 우산을 안 쓰고 비를 쫄딱 맞으면서 어딜 가더래요. 이렇게 공부하는 책을 이렇게 끼고 가더래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고, 근데 이제 내가 선뜻 얘한테 호의를 베풀면 얘가 이제 다른 어른에 대한 경계도 허물어지면서 좀 나중에라도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려고 하셨는데, 이제 너무 쫄딱 맞으면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걸었고, 이제 아이한테 이제 존댓말로 우산을 좀 씌워주고 싶은데 괜찮겠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같이 쓰게 되면서의 이야기인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런 마음도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중요하지만 도와준 나한테 반하는 마음? 약간 너무 이상한가? 근데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쌓여야지 사람을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정의로움이라기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다. 거기서 오는 나의 쓸모를 찾는 그런 거? 근데 내가 쓸모 있고 싶어서 쓸모 있는 게 아니고 그 행동을 했는데 나 좀 쓸모 있었다. 약간 이렇게 느끼는 거?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엄청 공감을 하면서 읽었던 게, 제가 결혼을 하기 한참 전에 동남아 여행을 갔다 와서 작은 숄을 사왔어요. 약간 어깨에 두르는 스카프 같은 건데 숄을 2개를 사왔거든요. 근데 그게 핑크색, 하늘색이었고 제가 하늘색을 너무 좋아했어서 그때 당시에 하늘색 숄을 정말 아끼고 아끼다가 처음으로 게시한 날이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막 어디 두르진 않았지만 고이 접어서 가방에 넣고 전철을 탔는데, 전철에 어떤 애기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데 전철이 등이 되게 밝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밝았는지 아기가 자고 있었는데 약간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손으로 유모차에서 이렇게 막 빛을 가려주려고 하는데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뭔가 덮을 게 있으면 좋겠다. 나 숄 있지? 하고 그 숄을 드렸어요. 이게 사실 가격이 10,000원? 되게 저렴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애기 엄마한테 전해드렸는데 애기 엄마가 엄청 고마워하면서 유모차를 이렇게 덮어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기가 다시 잘 자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는 그냥 오늘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쇼를 돌려받지 않고 그냥 가져가시라고 하고 저는 내렸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만 여기다가 이제 거의 10년이 흐른 거죠. 지금 2024년이니까. 근데 제가 아기를 낳고 나서 키우면서
도움을 받았을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이런 경험이 있구나. 나도 이랬을 때 누군가를 도와줬구나. 이러면서 내가 그래서 누군가 지금 날 도와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카르마라고 약간 나의 업보가 이렇게 돌아오는 건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못한 일을 했을 때도 그게 비슷한 일이 돼서 저한테 돌아왔을 때 약간 역시 업보는 이러면서 했는데 그때 일이 생각나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느끼지는 못했지만 나 그때 진짜 그렇게 한 거 너무 잘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너무 칭찬해주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혼자 스스로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만큼 키우니까 유모차 탈 때 내가 아기가 뭔가 잠을 다 자서 깬 게 아닌 그 눈이 부신 불쾌감으로 깬 아이를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래서 비 오는 날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오랜만에. 그래서 더 뭔가 재밌었어요. 그리고 작가님이 썼던 것처럼 조금 뿌듯했다라고 했는데 거짓말이고 사실대로 말하자면 너무 좋아서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이 문장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사는 거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읽고 나니까 이 작가님이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팔로우를 하고 쓰신 책을 찾아서 구매를 해봤는데 이건 지금 읽고 있는 책이에요. 어린이 책 읽는 법. 이거는 이제 제가 매일 밤마다 애기한테 책을 읽어주거든요. 자기 전에. 근데 이걸 읽고 해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읽고 있습니다. 아직 요만큼밖에 안 읽어가지고 그 책 읽는 법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의 에피소드들이 앞에 있고 그래서 이 책 아주 잘 읽을 것 같고요. 전 요즘엔 이렇게 작은 책이 좋더라고요. 갖고 다니기 쉽게.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말하기 독서법이라는 책이고 이것도 역시 김소영 작가님 책이에요. 이건 아직 제가 어떤 책인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여기에 마음과 생각을 함께 키우는 독서 교육. 책 읽기가 즐거워지면 읽기 능력이 생기고 읽기 능력이 생기면 저절로 공부 머리가 트이기 시작한다. 김소영 작가님이 공부를 잘하는 어린이로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독서는 결국에는 책 읽는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서 독서를 시키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너무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그렇게 큰 아이들이 공부도 결국엔 잘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개는 쿠팡에서 샀고요. 그리고 나서 아기가 요즘에 등원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원하고 좀 기분 전환을 위해서 키즈 카페를 가는데 좀 커서 이제 키즈 카페에서 혼자 놀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그럼 난 그동안 뭘 하면 좋을까 책을 안 들고 나와가지고 바로 밑에 서점이 있어서 서점에서 애기한테 이제 엄마 책 좀 골라줘 라고 했는데 애기가 막 여러 권 중에서 고르는데 몇 권은 좀 약간 표지부터가 거미가 잔뜩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건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못 읽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골라준 책이 바로 이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입니다. 이 책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이것도 지금 요즘에 병렬 독서라고 하죠. 저는 도대체 사람들이 병렬 독서를 어떻게 하는 건가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요 정도 다시 읽고 있고 딱 이 계절에 읽기 너무 좋은 책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BBC 선정 꼭 읽어야 할 책 이렇게 써있어요. 요크셔 황야에 펼쳐지는 악마적인 격정과 증오, 현실을 초월한 폭풍 같은 사랑, 영문학 3대 비극, 세계 10대 소설의 반열에 오른 작품이자 에밀리 브론테가 남긴 단 한 편의 소설.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그에게 알릴 수가 없어. 히스클리프가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넬리, 그가 나보다도 나 자신이기 때문이야. 옵시. 저는 이 민음사에서 나온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일본 작가가 쓴 건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참 신기해. 그래서 약간 서양 작가들이 쓴 책들이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그 책들의 특유의 뭔가 번역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음사에서는 거의 서양 작가들이 쓴 책밖에 안 읽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책은 이건 지금 이것도 읽고 있는 건데 박완서 작가님의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표지가 너무 예쁘죠? 표지가 예뻐서 구매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거는 한 요 정도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 박완서 작가님을 저희 엄마가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1931년도에 태어나셨대요. 저희 할머니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건데 이 글을 읽으면 우리 할머니도 이렇게 살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박완서 작가님은 2011년 81세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써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 저희 할머니가 37년생이시거든요. 근데 할머니도 이제 연세가 되게 많으셔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할머니한테 들을 수 없는 옛날 이야기들 있죠. 이제 할머니한테 물어봐도 할머니한테 들을 수 없는 그런 옛날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사실 이거는 20살 박완서의 처절한 자기 고백이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망각의 세월에서 건져 올린 참혹한 전쟁을 견뎌낸 20살 박완서의 처절한 자기 고백. 이렇게 써있는 그대로 정말 처절한 자기 고백이고, 그래서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작가님의 이런 필력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작가님의 표현이 너무 재치 있어서 웃을 수 있는 거지, 사실 마냥 웃으면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전소설인데 첫 번째 소설은 그 많던 싱아를 누가 다 먹었을까인데 너무 좋아요. 박완서 작가님도 엄마가 좋아해가지고 관심이 생겨서 읽어보게 됐던 건데, 이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시작으로 읽어보면서 예전에 이제 남편이 남자친구였던 시절에 그 박완서 작가님이 작업하셨던 집에 가봤었거든요. 원주에 있었나? 근데 거길 가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서 그런 글을 쓰셨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냥 저 혼자 친근감이 있는 그런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고, 일단 이 겉에 표지도 너무 예쁜데 정말 예쁜 건 이 안에 내부 표지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예쁘죠? 약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약간 이런 느낌. 심플하고. 그래서 이것도 너무 잘 읽고 있어요. 저는 기록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일기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가끔은 일기를 쓰면서 그런데 내가 이걸 써서 뭐 할까? 내가 누구한테 남겨줄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책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의 에세이를 볼 때마다 내가 남겨주지 않아도 누군가 찾아서 볼 수도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냥 누가 찾아서 볼 정도의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들은 이제 제가 뭔지도 모르고 산 건데요. 이거 그냥 왜 샀냐면 이 책들을 교보문고에서 샀나? 어디서 샀지? 기억이 잘 안 나네? 교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임진아 작가님의 북커버 엄청 가지고 싶었었거든요. 예전에 나왔던 거. 이제 공예가 팀이랑 같이 만드셨던 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번에 교보문고랑 콜라보로 새로 나왔어요. 이거는 볕의 산책인가? 맞나? 그리고 하나는 밤이 배경이어서 표지가 어두운 색이거든요. 근데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연두색이 너무 예뻐서 전 이걸로 골랐어요. 이게 제가 망설였던 게, 예전에 몇 년 전부터 그걸 사고 싶었었는데 망설였던 게 북커버가 한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커버를 내가 그렇게 잘 쓸까 하면서 안 사다가 이번엔 참을 수 없는 색깔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런 색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초록색 보세요. 와, 진짜 너무 예뻐. 그리고 여기에 펜을 꽂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저는 이렇게 튀어나와서 펜 꽂는 데 있죠. 그거 좀 거추장스러워서 싫어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여기에 펜을 넣을 수 있어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가름끈도 이렇게 얇아. 전혀 거추장스럽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사려면, 이게 그 포인트 같은 걸로 굿즈를 사는 건데 이게 12,500원인가? 12,000원? 그 정도 했거든요. 이게 따로 사려면 26,000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살 수 있게 책을 몇 권을 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한 건데, 이 책은 사실 뭔지 몰라요. 그냥 좀 궁금한데 해서 구매를 했고요. 돌파의 시간,
커털린 커리코. 코로나19 백신으로 새로운 의학의 시대를 개척한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커털린 커리코의 이야기. 결코 포기하지도 굴복하지도 않은 뛰어난 생화학자의 진정한 이야기. 확고한 믿음으로 회복력과 힘을 증명하는 놀라운 책이라고 합니다. 저는 과학을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는데 과학 시험만 풀면 늘 폭망이었거든요. 폭삭 망해가지고 되게 과학은 늘 저한테 궁금한 거이면서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재밌게 흥미롭게 들으면서도 무슨 소리지? 약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이 책을 읽어보면 약간 그런 나의 부족한, 내가 채우고 싶은 과학적인 그런 아는 척하고 싶은 그게 좀 쌓이지 않을까 하면서 구매를 했던 것 같네요. 이방인이자 엄마이자 여성 과학자로서 새로운 백신 개발의 돌파구를 연 커털린 커리코의 생생한 이야기. 오, 이건 몰랐네. 엄마래요. 괜히 또 이 엄마면서 이 일하는 사람이면 저 또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일을 못하니까. 재밌을 것 같은데 빌 게이츠도 추천서를 썼어요. 커털린 커리코의 이야기는 영감 그 자체이다. 과학과 혁신, 집념이 세상을 바꾸지 못할 거라 의심하는 이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그렇다고 합니다. 과학, 혁신, 집념. 그리고 이거는 요즘에 유튜브에서 좀 보이더라고요. 작가님이 말기암에 걸렸을 때 느꼈던 인생의 의미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제목은 인생의 의미고 작가는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 노르웨이 국민들의 삶을 바꾼 인생책. 사람은 우리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저 사실 이 책을 산 이유는 이 표지 때문이었어요. 이 표지, 이 나무하고 이 금박으로 쓴 것 같은 노란색 글씨가 너무 잘 어울려서 샀고, 사실 무슨 책인지 모르고 샀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삶에 대한 걱정이 없는 나라, 너무 행복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나라. 노르웨이의 국민들에게 불어닥친 인생의 의미 찾기 열풍. 사회인류학자가 쓴 거라고 하네요. 암 선고 이후에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고 인류학 연구와 삶의 경험, 분야를 넘나드는 풍부한 지식을 모아 인생의 의미를 썼다. 그렇네요. 제가 안 살 수 없는 제목이기도 해요. 저는 늘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잘 우울해지기도 하거든요. 뭔가 이 의미를 찾다 보면 다 의미가 없어지는 느낌? 그래서 이 책이 저한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다음 책은 이거는 너무 멋있어가지고 샀는데 작은 땅의 야수들. 작가님 이름은 김주혜. 한국 독립의 상징적인 호랑이가 등장하는 이 소설은 지금 위대한 미래를 앞두고 있다. 잊어선 안 될 우리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릴 소설. 전 그냥 호랑이가 너무 멋있어서 샀습니다. 작은 땅의 야수들, 이것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 작은 땅에서 어떻게 그리도 거대한 야수들이 번성할 수 있었는지 신비로울 따름이야. 그냥 너무 멋있어서 샀는데 되게 젊으시다. 뭐야? 그냥 인쇄한 거겠지? 사인이 있는데요? 인쇄한 거구나. 깜짝 놀랐네. 한국계 미국인 소설가이자 친환경 생활과 생태 문학을 다루는 온라인 잡지 피스풀 덤플링의 편집장이시래요. 신기해. 그 파친코도 그렇고 한국계 미국인 분들이 많은 걸 하시네요. 이 책은 한국이라는 작은 땅의 역사를 장대한 스케일로 펼쳐낸 장편소설 데뷔작 작은 땅의 야수들은 6년에 걸쳐 집필한 대작이다. 독립운동을 도왔던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듣고 자라면서 한국의 역사를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인식했고 이러한 가족 내력을 간직한 채 한국의 역사를 전 세계 독자에게 알리는 동시에 자연 파괴, 전쟁, 기아를 맞이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지 제시하는 소설을 썼다. 멋있다. 되게 두꺼워요. 저 이렇게 두꺼운 책 좋아해가지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샀는데 제가 애기 책도 샀단 말이죠. 동화책을 샀는데 애기 것도 제 호랑이에 꽂혔나 봐요. 애기 것도 호랑이 책을 샀어요. 이거는 친구의 전설 이지은. 너무 귀엽죠?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 근데 이거는 저는 줄글이 있는 책을 좋아하는데
그런 거보다 약간 그림책을 혼자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글자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림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이어서 어제 읽어주는데 좀 힘들었어요. 이 자꾸 이 뭔가 끙 막 이런 걸 다 읽어주면서 그 표정까지 연기를 해야 돼가지고 꽤 두껍더라고요. 근데 애기가 아주 흥미롭게 읽어서 유치원에 요 그림이 있는 다른 책이 있대요. 그래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동화를 또 얘기했으니까 하나 더 말하자면 이건 최근에 할로윈 날에 할로윈 데이 때 구매를 했던 책인데 마녀식당이라는 책이고 김신희 작가님 책인데 저는 할로윈이면 할로윈 책,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 책, 뭐 설날이면 설날 책 이런 식으로 좀 테마에 맞게 책을 사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약간 그 날을 애기가 그날의 기억이 좀 더 짙어지는 것 같아요. 아, 나 크리스마스 때 엄마가 막 무슨 책 사줬는데 그 책 내용이 어땠는데 약간 이렇게 기억하는 게 크리스마스 때 막 엄청 특별한 뭔가 이벤트가 없어도 그런 기억이 있다는 게 결국 나중에 쌓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엄마가 사주셨어요. 그때 교보문고 가서 제가 박선아 작가님 책 사고 애기는 이 책을 골랐습니다. 이건 이제 할로윈 관련된 책이라서 편식을 하는 애가 이제 자기가 먹고 싶어 하는 것만 먹었다가 다른 것들로 다른 생물체로 변하는, 그래서 브로콜리를 먹어야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아주 귀여운 책인데 저는 할로윈,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막 할로윈이라고 해서 할로윈 책을 읽고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책을 읽고 저는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즌이 되면 애기 덕분에 저도 그런 책들을 읽을 수 있고 또 이런 동화책이 특히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더 즐거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오히려 애기를 위한 것도 있지만 제가 즐거워서 좀 테마에 맞춰서 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동화책도 정말 재밌는 책이 많아서 나중에 동화책 소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인데 이거는 수메르 우화. 이거는 작가님이 얄와츠 우랄. 이거 왜 샀냐면 안 살 수 없었어. 4,000년 전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우화. 딱 이거 보고 샀거든요. 어떻게 안 사?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이솝 우화를 엄청 좋아하고 탈무드 이야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4,000년 전에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우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럼 애기한테 읽어줘도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읽어줬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애한테는. 이건 혼자 읽어야겠더라고. 그리고 최초의 우화다 보니까 조금 약간 내가 어디서 많이 본 얘기들인 느낌이었어요. 한 편만 읽어봤는데. 뒤에 읽어드리자면 옛날 옛적 수메르에는 사자도 하이에나도 없었답니다. 늑대도 들개도 살지 않아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걱정할 일도 캥게르족의 적도 없었답니다. 이솝 탄생 1,000년 전 우화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 진짜 멋있다. 지금까지 한치의 빈틈없는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이어져 왔음에도 문명이나 신화의 산실이자 고향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상류에 위치한 북부의 아나톨리아 반도와 남쪽의 수메르 문명에 관한 지식은 너무나 제한되었다. 모든 것을 그리스, 로마 문명의 틀 속으로 편입하는 서양 중심주의에 대한 서늘한 질타를 얄와츠 우랄은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저도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만화책을 엄청 좋아했었는데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서양 중심주의로 우리가 책을 읽어왔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이 진짜로 우화에 나오는 옛날 그림 같이 생겨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이 그림은 에르도안 오울테킨이라는 작가님이 그리셨대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최근에 구매했던 책을 모두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책태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벌써 많이 떠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이 더 쉬고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어째 올 때마다 하울을 찍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지만 빨리 다양한 책을 많이 읽고 좀 소개도 해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아쉬워서 소개를 하나 해드리자면 제가 필통을 샀거든요. 무인양품 필통인데
이렇게 메쉬방에 이렇게 따로 포켓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조금만 더 이렇게 단단하면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얘가 모양이 잘 바뀌니까 뭘 넣어도 이렇게 꽉 끼지 않게 넣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얘를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곧 다이어리 시즌이 오기도 하고 해서 다이어리를 아직 구매를 안 했거든요. 좀 기다리고 있어요. 다이어리도 사면은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진짜 오랜만인데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금방 또 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